오늘은 폭력으로 숨진 정인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장씨안 씨는 기독교 신자이고 양부모 장씨안 씨의 부모들 또한 한 지역의 교회 목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만난 두 부부는 결혼을 해 큰딸을 낳았고 정인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정인이는 2019년 6월 10일에 출생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사정으로 위탁모의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위탁모의 말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 전에 양부모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때는 양부모들이 천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위탁모의 가정에서 8개월을 보내고 2020년 2월에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을 가게 됩니다. 정인이를 입양하고 이름을 짓는 것을 두고 맘카페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안씨입니다. 저는 소린이가 좋고 남편은 유라가 좋답니다. 첫째는 하예요. 첫째와 같은 돌림자 하자를 써서 유라로 지은 듯 보입니다. 남편은 직장에도 정인이 입양 사실을 자주 얘기했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짓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집 안에서는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면서 말이죠. 정인이가 2월에 입양을 갔는데 처음 학대 신고가 접수된 날이 2020년 4월 14일로 입양 간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온몸에 멍을 발견한 어린이집의 신고로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게 되면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정인이는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양부모의 큰딸 영어 공부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도 데려가지 않고 집에 홀로 두는 일이 잦았고 차량에도 방치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은 2020년 6월 29일인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때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해 정인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인이에 대한 2번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은 무얼 한 걸까요? 정인이에 대한 학대 신고가 2번 있자 양부모는 너 때문에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어 라며 더욱 악랄하게 폭력을 휘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런 악랄함이 보이는데요. 유라가 진상이라 참을 100만 번 새기다가 화병 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찾는 중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정인이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 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주변인들은 저러려면 왜 입양을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학대 신고가 접수된 건 2020년 9월 23일인데요. 양모 장씨가 가슴학대 수술을 9월 22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학대 신고를 한 어린이집이 괘씸해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다가 가슴 확대 수술로 힘들었는지 정인이를 9월 23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이때 정인이를 본 어린이집 교사들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정인이가 너무 왜소해지고 온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인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정인이를 진찰한 병원 원장이 이건 명백한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녹취록을 보면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오셨어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정인이 몸무게 기록이 있습니다. 1차 신고 때 9.4kg이었는데 3차 신고 때는 8.5kg으로 1kg 가까이 빠진 겁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을 정인이를 생각하니 안쓰럽고 슬프며 양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세 번째 학대 신고 때도 양천경찰서는 양부모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양부모는 몸무게가 빠진 건 구내염이 심해 먹질 못해 그런 거고 멍자국은 아이가 오다리여서 마사지를 해주느라 멍이 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모는 정인이는 절대 오다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3번의 학대 신고에도 말이죠. 정인이는 다시 악랄한 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자신들의 착한 이미지 쌓기에 혈안이 된 양부모의 손에 이끌려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EBS의 입양 가족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방송 출연 12일이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날도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병원에 실려왔지만 정인이는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정인이가 죽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계각층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1차 신고 때 경찰 2명 주의 조치, 2차 신고 때 경찰 2명 경고 조치, 3차 신고 때 경찰 5명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죽음치고는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정인이를 본 의사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에 골절이 생기고 장이 파열되고 췌장은 찢어져 있었고 전신 갈비뼈도 몇 번 부러졌다 붙는 흔적이 있고 양팔도 부러져 있고 왼팔은 빠져 있고 어깨도 손상이 심했고 팔이나 어깨는 어른이 잡아 뽑아야 할 정도로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었고 상당히 끔찍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들 양부모가 사람인지 겉모습만 사람인 자기들이 말하는 악마가 저들 양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 4월 14일 1심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정 씨에게 사형, 양부 안 씨에게 7년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 2021년 5월 14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양부의 진술을 보면 아내의 스트레스를 알았지만 학대는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는데요.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800여 개의 학대 영상이 있으며 지워진 카톡 내용도 400여 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를 본 방청객들은 탄식과 분노, 울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법의학자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정인이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고 양모 장 씨가 맨발로 정인이 배를 밟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양부모의 지워진 카톡 내용을 보겠습니다.